네, 목소리 들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PC를 바꿨는데, PC가 막 꺼져요. PC가 막 꺼지고, 어, 영웅문도 원래 서버에 저장을 하면은 이게 복원이 돼야지 되는데, 복원이 안 돼가지고, 제가 옛날에 되어 있던 세팅 부분들이 다 날아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세팅도 날 잡아서 HTS도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 거랑 좀 비슷하게 일단은 얼추 세팅을 했는데 아직 좀 하다가 보면은 제가 원래 쓰던 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네,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바꿔가면서 아마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들리시죠? 네, 네, 반응이 없어가지고 맨날 혼자 하는 것 같은 느낌. 네,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PC도 바꾸고 해서 오늘 또 날이 날이인 만큼 장이 굉장히 안 좋았죠. 장도 굉장히 안 좋고 축구도 지고 네, 목소리도 깔리고 네, 그래가지고 일단 늦은 시간이지만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좀 자주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이렇게 카톡에 뭐 사진 뭐 캡처해가지고 잘라서 올려드리고 네, 톡 보는 게 편한 것 같아요. 어플은 저도 오늘 처음 만져봐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이게 채팅을 네, 톡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톡에서 보이시죠? 톡에서 볼 수 있나? 내가 볼 수가 없으니까 참 깝깝하네요. 네, 어쨌든 편하신 대로 해주시면 되고, 어,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매일 이제 시장 복귀를 하고 매일매일 복귀를 하고 내일 전략을 짜 드리는데 시간이 날 때는 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라이브로 같이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일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리고 어플, 네, 뭘로 보시던 보실 수 있으면 될 것 같고요. 만약 못 보신 분들은 일단은 이게 녹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녹화가 된다면, 녹화된 거는 이제 유튜브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나 축구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뭔가 아무것도 안 보이네.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자, 그래도 오늘 지금 시간이 네, 6월 18일이고요. 오후 11시 46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복귀를 하고 오늘 월요일인데 장이 굉장히 안 좋았고 내일 시장은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제 축구도 다 봤으니까 내일 시장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라이브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시장 보면은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상한가 간 종목이 5종목이 있었네요. 그리고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을 보면은 뭐 거의 비율이 뭐 거의 뭐 한 1.5 대 8.5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오늘 시장이 굉장히 암울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더 지금 또 화가 날 수도 있겠지만, 네, 해외 증시 보면은 지금 나스닥도 지금 빠지고 있고요. 뭐 S&P도 빠지고 있고, 나스닥 빠지고 있고, 다우 빠지고 있고, 독일 빠지고 있고, 다 빠지고 있네요. 그죠? 네, 다 빠지고 있습니다. 아, 네, 시장이 왜 이럴까요? 네, 시장이 왜 이런지가 궁금한데, 일단은, 자, 일단 이거는 여러분들 포털 사이트들 저도 활용을 하는데 뭐 네이버 금융도 사용을 하고 다음 금융도 사용을 하는데 오늘 다음 금융 사이트에서는 뭘 볼 거냐면은 제가 자주 보는 것들을 네,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 일자별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을 들어가서 보시면은 일자별이라는 항목이 있고, 여기 보시면은 수급의 연속성을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연속성을 확인을 하는데, 보시면은 그때 제가 주간 블로그에도 작성을 했지만, 예, 보시면은 외국인이 계속해서 지금 현물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물뿐만 아니라 선물에서도 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를 저희는 계속 체크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기관이 받아주고 있지만, 뭐 기관이 오늘 외국인이 던진 거를 기관이 다 받아준다고 하지만, 자금력에서 일단 외국인이 항상 압도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중요하다. 외국인이 중요하다. 근데 외국인이 지금 만기 이후에 7일이 만기일이었고, 이제 9월물 시작하는 8일부터 시작을 해서 8일 빼고 연속적으로 지금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코스닥도 어제까지는 매수세였는데 오늘은 양매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오히려 기관이 오후장 들면서 매도세를 증가를 했고요. 기관이 매도 주체로 나서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3%가 많이 빠져 있는데,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시장,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영웅문 HTS인데, 시장 지도라는 걸 보시면 이제 이런 눈으로 조금 보기 쉽게, 뭐 어떤 게 좀 짙은 빨간색은 이제 그날 급등한 종목들이고, 이런 파란색, 보라색빛, 진한 이런 보랏빛은 이제 급락한 종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도 시장의 에너지들을 측정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건 잘 전 보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외국인 기관 매매가 있는데, 보시면은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결국은 이제 수급의 주체가 되겠죠. 얘네들이 뭘 샀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날짜로 해서 보면, 오늘 날짜네요. 자, 코스피 전체적으로 볼까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외국인은 주구장창 팔고 있는 게 삼성전자입니다. 그 다음 많이 파는 게 SK 하이닉스요. 금액으로 제가 이제 조회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 두 개를 주구장창 팔고 있어요, 외국인은. 그리고 사고 있는 종목 보면은 셀트리온을 사고 있다. 명확한 롱숏 전략에 의한 지금 패시브 전략을 얘네들이 짜고 그대로 실행을 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네. 그리고 국내를 보시면은 코덱스 레버리지와 코스닥 150이라는 그 ETF 상품을 오늘 다 때렸습니다. 자, 이 말인즉슨 펀드, 주식형 펀드로 얘네들이 기계적으로 매도를 다 쳤다는 얘기예요. 기관 쪽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도 이 코스닥 펀드 150 펀드를 청산을 하면서 오늘 코스닥 현물 시장에 매도세가 출현이 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또 얼마나 내일 또 이어질지도 집중을 해서 보셔야 되고요. 자,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던진 거를 오늘 그 기관이 다 받았다고 아까 지수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외국인이 던진 걸 기관이 받았죠. 근데 그거에 이제 디테일한 종목이 뭐냐를 봤을 때는 삼성전자다 결국은. 네, 그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을 조금 디테일하게 보면은 코스닥이 오늘 많이 빠졌으니까 오늘 컴투스를 샀네요. 외국인이. 컴투스가 오늘 장대 양봉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사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면 이거는 조금 지켜볼 만하죠. 자, 지금 여기 저점도 있고 이전 저점도 있고, 네, 고점과 저점 요 사이,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올 때는 여기가 저항이 되었지만 2차 저항을 뚫고서부터 상승 추세로 가고 여기서 다시 이제 지지를 받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인데,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여기서부터 지금 살짝 밑꼬리를 달아놨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매수 주체가 누구냐? 네, 외국인이라는 걸 보면은, 외국인이 오늘 제일 많이 산 걸 보면은 컴투스는
이제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지켜보셔도 좋을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야 뭐 지금 주구장창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따라 붙으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네, 근데 오늘 보면은 투신 쪽과 펀드 자금이죠. 금융 투자 보시면 여러분들이 주식형 펀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쉽게는 가장 많은 자금이 주식형 펀드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 많이 빠졌네요. 역시나 셀트리온은 그쪽에서 빠졌고, 왜냐면 셀트리온 ETF에서 비중이 가장 높은 거는 코스닥 ETF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이기 때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보면은 금투와 투신 쪽에서 자금이 빠졌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외국인은 오히려 계속해서 매수세가 보이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전체적인 문제는 환율이에요. 환율에서 우리 시장이 위험한지 아니면 더 갈지 등등을 제가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뭐가 있습니까? 그 중에 지금 환율이 저희가 이제 경고카드라고 했던 1100을 돌파를 했어요. 그죠? 1100을 돌파를 했어요. 오늘 1104.80전, 1104원 80전까지 오늘 돌파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차트를 조금 더 크게 해서 보면은 2년짜리를 볼게요. 자, 오늘 이렇게 이제 이렇게 저점이 진행이 되고 있던 환율이 근래에 요 며칠이지, 요 며칠 사이에 급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치고 갔냐? 1100원을 치고 올라왔습니다. 자, 1100원이 언제예요? 근데 이전 고점이죠. 이전 고점이기도 하고, 2016년의 저점이기도 합니다. 역시 여기도 저항과 지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죠. 이 1100을 돌파를 하느냐 마느냐를 굉장히 지켜보시라고 했는데 일단은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옐로우 카드가 한 장이 나와 있는 상태이고, 자, 그런데 달러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반대쪽에 이제 유로도 있죠. 유로도 상승을 하고 있어요. 양쪽이 다 상승을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다 상승을 할 수 있지만 서로 크게 올라가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가 죽는 게 사실은 일반적인데, 지금은 달러가 급격하게 오르고 있고 뒤이어서 지금 유로도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달러는 1110원을 일단 좀 보고요. 왜냐면 1110원 여기 쓰리바닥이 있어요. 쓰리바닥이 있고, 자, 1110원서부터 요 사이 1150원 정도 잡아보면, 요 사이가 이제 이전 박스 구간인데, 여기를 이제 뚫고 하향 돌파를 하고 이만큼 박스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다시 박스를 뚫고 올라오는 중이죠. 그래서 요 구간까지는 못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여기 저항대가 굉장히 심해요. 저항대가 굉장히 심하고 유로가 여기를 치고 갈 정도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유로가 아마 더 치고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환율은 1110원 많이 가요. 1120원, 1120원 안 갈 것 같아요. 1110원에서 돌리는지를 보겠습니다. 돌리는지, 이렇게 돌리는지. 그리고 돌려야 돼요. 돌려야 주식 시장이 이제 지지를 받고 다시 이제 상승으로 방향을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은 110을 또 뚫는지 내일 또 봐야 되겠죠. 내일 또 110 빵 뚫고, 110이 아니라 1110을 뚫고 올라갈지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모르지만 이 부분은 이제 환해지 세력이 있어서 1110이 고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6월 말까지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여기서 이제 이 안에서 이렇게 지지직 횡보를 하는지 아니면은 내려오는지, 어디까지 내려오는 게 좋냐? 1180원 정도까지는 내려오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수출, 내수 다 좋아요. 1180원, 1170원대가 굉장히 딱 좋은 달러 치고요. 자, 그래서 그걸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시장의 에너지를 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보는 것들은 다 볼 수 없으니까 시간이 없어서 가장 많이 보는 게 뭐 이제까지 보셔서 아시겠지만 코스피 200 종목들을 보면은 그날의 그 시장을 함축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오늘 보시면은 S1, 현대해상, DB손해보험, 시멘트, LG유플러스, 리테일, KTNG, 현대엘리베이터, 영업무역이 있네요. 영업무역, 삼성화재. 이 보면은 대부분 이게 보험 관련된 주가 좀 많고 LG유플러스는 오늘 장중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5G 그 주파수 경매가 끝났죠. 근데 80대역인가요? 오늘 LG유플러스가 제 기사를 보다가 말아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많이 주파수 대역을 많이 못 가져간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키를 LG유플러스가 쥐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재료를 가지고 오늘까지는 네, 그 주파수 경매가 끝날 때까지는 LG유플러스를 매매하라고 말씀드렸고 오늘부터는 매도 포지션을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LG유플러스는 오늘까지이고 보험 관련주들이 있고 시멘트가 있는데 뭐 남북경협주는 이제는 새로운 한 축이에요. 이제까지는 뭐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을 쏘거나 이럴 경우에는 축 처지는 하나의 그냥 잠깐 테마성이고 하나의 섹터였다면은 이제는 중장기적으로도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수시로 이렇게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섹터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섹터가 굉장히 지금 세분화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순환매가 되고 있고 그리고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일단은 뭐 남북 관련주 같은 경우는 대장이 철도겠죠. 철도였는데 그 철도에서 이제 어디로 바뀌는지가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씩 선택을 해 나가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철도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올랐죠. 네, 오늘 좀 많이 철도 올랐는데 그렇다고 꼭 이런 자리에서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보면은 몇 번 했다 놔뒀는지 지금 이게 설정이 바뀌어가지고 철도 대표주 현대로템이죠. 네, 가장 블루칩 종목인데 무거운 종목인데 이 무거운 종목이 얼마예요? 네, 15,000원대 있던 게 지금 뭐 4만원까지 가 있고 지금 32,000원이면은 거의 이제 100%가 이제 뛴 종목인데 현대 뭐 이건 이제 제일 무거운 종목이 이러면은 뭐 저희 예전에 뭐죠? 그 부산산업 같은 경우는 품절주 그죠? 이거 같은 경우는 몇 프로입니까? 지금 뭐 고점까지만 대충 보더라도 이게 안 나오네요. 왜 안 나와? 네, 이쪽으로 놓으면 잘 안 나오네요. 세팅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약 400%, 500% 가까이 올랐던 종목이고요. 지금도 뭐 보시면은 뭐 얼마나 올라 있어요? 268%. 굉장히 고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철도는 웬만하면 하지 말자라는 저는 이제 생각이고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자, 그리고 빠르게 시간이 너무 늦었으니까 일단은 삼성전자 하나 볼게요. 자, 삼성전자로 시장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 삼성전자 앵분하기 전을 봐야 되니까 수정 주가를 쓰지 않으면 자, 이 정도로 보겠습니다. 자, 이전에 200만 원대일 때 가격을 보면은 어디예요? 여기가 저점이었어요. 220만 원대. 여기가 저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220만 원을 액분을 하면 얼마입니까? 얼마죠? 계산기가 어딨나? 네. 220만 원 44,000원이네요. 44,000원. 이 44,000원까지 오면은 안 되겠죠. 삼성전자가 여기서도 이렇게 지지를 받고 오르고 지지받고 오르고 쌍봉까지 만들고 여기가 완벽한 그 지지선인데 여기를 깨느냐 마느냐인 거예요. 그럼 이걸 다시 수정 주가를 적용을 하면 자 44,000원 자, 여기죠.
네, 여기까지 가서는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45,000원으로 잡을게요. 저는 5,000원씩 45,000원으로 잡고 2,500원 단위로 47,500원. 오늘이 얼마인가요? 오늘이 종가가 46,600원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방향이 45,000원으로 가는지 47,500원 방향으로 가는지 삼성전자를 가지고 시장의 방향성을 이제 여러분들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45,000원을 뚫었다. 그러면 이전에 220만 원을 하방으로 뚫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디까지 가겠어요? 이거는 그 전저점인 4만 원, 4만 원까지가 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4만 원까지 간다는 얘기는 코스피가 지금 오늘 2,400이 깨졌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이만큼이 더 부러진 13%가 더 빠지는 거니까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 2050, 네, 2050, 2070, 뭐 2100, 요 정도까지도 지금 빠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수 베팅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싶고요. 만약에 빠지면 저기까지 빠질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이게 삼성전자 이슈이니 그게 해결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삼성전자가 왜 나쁜 거야? 왜 떨어지는데? 물론 외국인이 팔고 있으니까 떨어지는데 왜?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이유가 뭐겠죠? 결국은 실적이 뭔가 이상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실적이 이제 7월 7, 8일 아마 7월 첫째 주, 둘째 주에 아마 나올 텐데 이제까지 맨날 어닝 서프라이즈 그랬잖아요. 이번에 이제 어닝 쇼크가 나오는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미리 주가가 보여주고 있는 건지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오늘이 며칠이죠? 19일이네요. 12시가 넘었네 벌써. 19일인데 21일 이제 한국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오늘 많이 올랐던 것 중에 하나가 또 뭔가요? 한러 가스관 이슈가 있죠. 네, 그 모멘텀으로 가져가시는데 세력주로 제가 추천을 드렸던 거는 조강 ILI나 조강 ILI도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랐고 또 뭐가 있었냐? 화성밸브는 제가 듣기로는 뭐죠? 무슨 동호회 같은 데서 이거 뭐 사라고 계속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뭐 문자나 카톡이나 받으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화성밸브도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이걸 왜 여기서 굳이 여기서 왜 쫓아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팔아야죠. 여기서는 이 정도 올랐으면은 팔아야 되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대동스틸 또 너무 많이 올랐고. 또 뭐가 있어요? 스틸로 끝나는 것들은 뭐 대부분 다 있는데 제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뭐가 있죠? 아시는 분 없나요? 너무 조용하다 우리 방이. 네, 뭐 이런 것들 아무튼 이런 것들도 글쎄요. 전업 투자자라면은 딱 데드라인 그어놓고 뭐 오늘 이렇게 뭐 윗꼬리 딸렸다 그러면은 윗꼬리를 딱 데드라인으로 잡아놓고 따라 붙을 수는 있어요. 따라 붙을 수는 있는데 여기서 뭐 얼마나 더 먹으려고, 그죠? 얼마나 더 먹겠다고 이런 걸 굳이 따라 붙겠습니까? 굳이 이러지 말고 지금 시장은 연속성이 없다고 그랬죠. 지금 시장의 특징은 1파, 2파, 3파 뭐 이런 1파 뭐 2파 짧지만 2파, 3파 얘도 3파예요. 네, 물론 4파, 5파 갈 수도 있지만 3파까지 갔으면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말자. 네, 근데 이런 걸 굳이 따라가서 괜히 여기서 이렇게 이제 꺾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연속성이 없다 보니 이런 연속적인 장대 양봉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재료가 나와버리면은 바로 이제 눌려요. 마음 아프지만 자, 이재명 관련주죠. 별로 오르지도 않았는데 사실 얘는 지방선거 관련해서 이번에 좀 기대를 했었는데 저도
별로 오르지도 않았어요. 별로 오르지도 않았고, 자, 그리고 사실은 추세 이탈을 했습니다. 추세 이탈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요 지지선을 보고 뭐 이만큼이죠. 자, 요 날. 자, 요 지지선을 보고서 제가 오늘 추매를 하긴 했어요. 왜냐면 정책 기대감이 또 있고 너무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무슨 얘기하다 여기 왔지? 네. 그래서 아무튼 얘는 이제 재료 14일이 언제죠? 6월 14일. 네, 이날이죠. 그러니까 13일이 선거일이었고 12일, 14일 이날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재료 노출, 완벽한 재료 노출이에요. 그냥 재료 노출로 쭉 빠지는데 사실 오른 것도 그렇게 크지 않는데 이걸 재료 노출로 봐야 될지 아니면은 뭐 그런 스캔들이나 뭐 이런 아니면 뭐 인터뷰 논란이라던가 이런 걸로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빠진단 말이에요. 연속으로 나오질 않아요. 또 뭐가 있어요? 뭐 이런 것들 연속되지 않습니다. 먹을 만큼 먹었으면 이제 빠져야지 돼요. 지금 장은 크게 가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장은 연속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순환매에서도 끊어줘야 한다. 네, 한러가스관 얘기하다가 지금 이쪽으로 빠졌는데, 자, 세아제강은 추천드렸어요. 그리고 11만원으로 목표가를 잡아서 매매 알림방에 알려드렸죠. 그죠? 저희가 매수했던 가격이 93,000원대 따라 들어갔어요. 이것도 이전에 계셨던 분들 중에서는 뭐 이때부터 사라고 했었는데 제가 사지 않았고, 저는 사지 않았어요. 네, 돈이 없어서 사지 않았고, 올라왔다가 내려왔다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는데 이때 이제 따라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부분인데 선창산업, 네, 선창산업도 같이 봐드릴게요. 선창산업은 무슨 종목인지 아시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세자강도 이제 따라간 종목이긴 해요. 근데 얘는 사실은 보시면은 주봉으로 봐도 얘도 그닥 사실은 먹을 게 없어요. 네. 하지만 너무 요즘에 먹은 게 없어서 따라 들어간 종목입니다. 요만큼 먹으려고. 그런데 얘를 목표 주가를 제가 어제 11만원, 어젠가요? 아마 주말에 11만원으로 책정을 해드렸을 텐데 조금 줄이겠습니다. 자, 이전봉. 자, 10만 5천원으로 네, 분할 매도 포지션을 좀 잡아 놓을게요. 여기도